이 성공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냥 도전하면 될까? 카카오라는 회사가 출발하게 된 것이 결국에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혁명 시대가 있는데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사실은 DNA이고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제가 증권사 CEO 금융권이라는 것을 한 25년 전에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이렇게 앞서서 보고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25년이 돌아왔을 때 나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너무 앞서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페이 증권 신호철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대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모두 다들 새로운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진로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여기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부제를 갖고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커리어의 시작 그리고 그간의 여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카카오페이 증권의 시작과 그 여정을 여러분과 그 스토리를 나누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고 그것이 저희의 커리어의 여정에 녹여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CEO로는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좀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첫 직장을 네이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벌써 한 25년 전, 26년 전인데 1999년이었고요. 그때는 여기 계신 학생분들을 태어나기 이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혁명,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라는 한 점이었고, 그때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가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누구나 한번 나도 창업해보자, 인터넷 기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 이 당시 네이버는 지금의 네이버하고는 매우 달랐던 회사였어요. 매우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정말 제가 들어갈 때는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를 들어갔냐? 저는 그 네이버라는 그 당시 그 회사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던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공대생이었던 저는 이런 질문, 이런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이버 이후에 좀 더 엔지니어로서 저의 소양과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석박사 공대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인텔이라는 곳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도 결국에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일을 할 때 제가 인턴을 딱 한 번 했었는데 그 인턴이 인텔에서 일을 했었던 것이었고, 그때 인턴의 그 경험 그리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 조직에서 풀고자 했던 그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그 문제를 세상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풀고 있구나. 나도 여기 한번 동참해서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박사를 마치고 다른 기회들도 좀 몇 개가 있었으나
나 그때 인텔에서 인턴했던 그 조직에서 일을 해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는 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총 저희 학교 시절부터 해서 한 10년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저 20대는 개발자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30대 초반 되면서 굉장히 큰 커리어의 전환을 맞게 되고 큰 결정을 좀 했습니다. 엔지니어, 개발자로 삶들이 굉장히 멋지고 좋았는데 마음 한켠에 좀 동경이 좀 있었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뭐지? 뭐 전략 컨설팅이라는 게 뭐지? 라는 약간의 그런 동경이 있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때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CEO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엔지니어로서의 그 커리어를 사실은 좀 뒤로 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맥킨지에 조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인데 저희 장인 장모님부터 모두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왜? 저는 여기 내린 이 도전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맥킨지라는 곳에서는 사실 제가 가장 지금까지도 오래 다닌 회사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주 52시간이라는 그런 근무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에서는 저는 보통 주당 한 70시간, 80시간, 심지어는 90시간까지도 일을 해서 몸이 상당히 고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고됐지만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 선택을 했고 내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아서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에서 오프닝된 포지션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좀 해서 또다시 이직을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망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갖고 있던 그간의 엔지니어로서의 경험 그리고 맥킨지에서의 전략적 사고라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잘 활용도 해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기업가 첫 스타트업을 해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고 이 또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때 가장 제가 출장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제 비행기 마일리지도 이때 가장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 심지어 러시아,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정말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진짜 기업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만나고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카카오를 조인을 했고 카카오에 조인한 지 지금 약 한 5년이 되었고 작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저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CEO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CEO를 해보지 않으련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증권업,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발자였고 반도체 엔지니어였고 그래서 증권업, 금융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CEO가 되면 무엇을 풀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 관점에서 저는 금융산업 다소 보수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관리하고 그걸 불려주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도 많고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테크 기업, 아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도 말씀주셨어요. ICT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조금 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결국에는 이걸 서비스화하고 사업화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해보는 것이 나에게 이 CEO로서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CEO로서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들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지금 직장 생활,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나한테 매력적이었는지가 저의 커리어의 결정에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지금의 커리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꼭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의 커리어의 한 나침판처럼 되었던 글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커리어를 갖고 있다가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전환하면서 특히 첫 맥킨지의 1, 2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우 다른 종류의 사람들,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저의 멘토였던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건데요. 남들이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대더라도 내가 한 가지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해본다. 이게 계속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어떤 도전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의 매력을 느껴서 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항상 이게 정답이 뭘까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잘 곱씹어 보면 결국에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 가지 모범 답안이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범 답안이 나의 정답이 되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안을 찾고 한다고 할 때 내가 믿고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해도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점점 사회생활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굉장히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들도 10가지 이상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소신을 갖고 이 한 가지 되는 이유를 갖고 다른 10가지 안 되는 이유를 극복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카카오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카카오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 카카오의 시작 태동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지금 갖고 왔습니다. 카카오는 그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1999년이 인터넷 혁명이 시작하던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7년이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출시했던 때입니다. 이때 김범수 의장님도 미국에 계셨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법인장에 있었고 그때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모바일 혁명을 직감을 하셨고 나 모바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NHN이 그 옛날 지금 현재 네이버의 예전 회사 이름이 NHN입니다. NHN의 공동대표까지 했던 분이시기도 했지만 새로운 실험을 위해서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NHN을 떠나고 새로운 회사 아이위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떠나고요. 이때 창업회사 아이위랩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잊혀진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카카오톡이 여기서 나왔고 2010년 진짜 모바일 시대의 소통의 본질이 기존의 통신사들이 하는 20원, 30원 하나 보내는데 보내던 그런 문자에서 이것들이 모두 무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간편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시대의 소통이라는 서비스로 카카오톡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본질이 결국에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냥 도전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카카오라는 회사가 출발하게 된 것이 결국에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랩을 창업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김범수 의장님이 모바일 혁명 시대가 있는데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김범수 의장님은 저도 제가 카카오 치프 오브 스텝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회의 자리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뵀었는데요. 항상 듣기를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다른 도전을 만들게 하는 분이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의 본질이었고 카카오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데서 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질문입니다. 이것들을 각자 맡고 있는 산업이나 이런 데서 비추어 보면서 컨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10년, 15년 전에는 정말 가능하지는 않았었던 일들이지만 계좌 없이도 송금과 결제를 한 방에 할 수는 없을지, 지점 방문 없이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할 수는 없을지, 길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택시를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오게 할 수는 없을지, 이것들을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라는 것을 각각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새로운 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송금과 결제를 한 방에라는 카카오페이,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카카오뱅크, 택시를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카카오택시, 이것들이 저희 회사의 원동력이었고, 하나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특히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가 출발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출발한 것은 카카오 내 사내에 TF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TF 이름이 탐구생활 TF였다라고 해요. 탐구생활.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이것들을 카카오톡 이후에 또 다른 것들,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 TF 내에서 나왔던 것이 결국에 지금의 모빌리티가 되고 카카오 택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사실은 DNA이고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모바일 시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챗GPT 등등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되었고, 사실 올해 3월이 저희 계열사 CEO들이 전부 다 모여서 워크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카카오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15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첫 시작의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AI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아직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카카오만의 모범 답안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저희 카카오페이 증권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 증권사로서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를 고민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증권사와는 다르게 모바일에서 무엇을 해볼까이었던 거고, 저희가 그때 내었던 그 기치는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소소한 생활 속에서도 나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요새 미국 주식이랑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들 관심을 많으실 텐데 정말 몇백 불씩 하는 비싼 주식들입니다. 그것을 단돈 1,000원, 2,000원에 거래할 수는 없을까? 그게 소수점 거래라는 서비스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새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은행에다가 적금 붓고 이러는 것을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은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행의 적금처럼 주식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주식 모으기, 매달, 매월, 매주, 매일 1,000원, 2,000원씩 엔비디아 주식, 코카콜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결제를 하고 남은 잔돈으로 이 남은 잔돈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그래서 동전 모아서 펀드로 투자하는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모바일은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우리는 연결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속에 스며드는 투자 문화를 막 만들자라는 것으로 시작한 게 카카오페이 증권입니다. 그 결과 지금 저희는 나름 생활 투자 플랫폼으로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구입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것들은 결국에는 과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시대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저희는 저희 관점에서 AI는 가장 무엇을 더 많이 바꿀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했고, 특히 제가 CEO로 부임한 작년 3월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는 사람들이 증권사에 왜 올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았고, 결국에 이러한 생활 속의 투자를 좀 넘어서 결국에 오는 것은 나의 자산을 불리고 싶어서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돈으로 불리고 자산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페이 증권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도록 이라는 비전을 갖고 AI 시대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고객 수가 굉장히 많은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그 증권사 그 고객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기존 다른 증권사랑 매우 다른 점은 저희 고객들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젊은 고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30대.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저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40대나 50대 고객들하고는 매우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산이 적어요. 저도 똑같았었고. 근데 많은 증권사들이, 기존 증권사들은 저희 같은 이런 쪽을 웰스 매니지라고 해서 WM 사업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객들은 그렇게 매니지할 웰스가 많은 고객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우리는 WM이 아니다. 우리는 웰스 빌드로 가야겠다.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내부적으로 WB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이 웰스 빌드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도록 우리는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저희 실적도 보지만 진짜 매달 우리 전체 고객들이 정말로 얼마나 버셨는지 항상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상품, 그리고 접근이 쉽지 않았던 투자 정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미션이고, 이것이 저희가 AI는 무엇을 가장 많이 바꿀까? 그래, 돈을 잘 버는데 AI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금융상품과 AI를 통해서 큐레이트된 투자 정보들을 주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고, 저희만의 제가 말씀드린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관점에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질문이 항상 시작한다라고 했고, 아까도 카카오는 질문의 문화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가장 궁금한 것들이 뭘까? 저희는 3가지 질문들을 일단은 꼽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질문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주식 앱을 켜고 보는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어땠지? 어제 미국장 어땠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땠지?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저희는 첫 번째 서비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보다 보면서 이 주식은 왜 올랐지? 아니 왜 떨어졌지? 이런 프라이스 체인지가 왜 있었지? 왜죠?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공시정보, 뉴스정보,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들을 잘 버무려서 고객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과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 너무 잘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궁금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 어땠지 왜죠? 그리고 어쩌라고.
그러면 결국에 어쩌라고 어쩌지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들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의 토론방, 다른 토론방 뭐 여러 가지들 좀 종합했을 때, 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공포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탐욕스러운 게 있는지 그런 지수들을 개발해서 내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지금 내가 투자를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하는데, 이 차트 나는 너무 어려운데 AI가 좀 분석해 줄 수 없어? AI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에 내가 어쩌지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객들이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좀 드려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기존의 모바일 시대의 생활 투자 플랫폼에서 저희는 AI 시대에서는 웰스 빌딩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나름의, 저희 회사의 모범 답안,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만의 정답이 되고자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20년 전 지금으로부터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그 강연의 마지막 문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직역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앞을 내다보면서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 점들은 결국에는 되돌아보면서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제 커리어랑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권사 CEO, 금융권이라는 것을 한 25년 전에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이렇게 앞서서 보고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 25년이 돌아왔을 때 나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너무 앞서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호철 대표님 감사합니다.